네, 선생님들 이제 오늘 실전 모의고사 1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설 자료에 보시면 첫 번째 페이지 이제 첫 번째 페이지 왼편에 보면 제가 이제 영역별 문제풀이 프리뷰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지역 정신이 7월 달에 4회차에 걸쳐 가지고 1회 지역사회 1, 2회 지역사회 2, 그리고 정신 1, 정신 2 이렇게 진행됐죠. 오늘 이제 출제된 실전 모의고사 1회에서는 지역사회간호 1, 그리고 정신간호 1에 해당되는 내용을 주로 문제로 냈습니다. 이 문제를 나름대로 선생님들께는 영역별이라고 하진 않고 실전 모의고사의 지역 정신 이렇게 하지만 대략적인 출제의 그림은 실전 1에서는 지역 정신을 절반씩, 우리 요번 주 공부하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약간 난이도를 좀 낮췄다 라고 보셔도 되겠는데, 오늘 강의하러 오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그 답안을 보내주셨는데 실전 모의고사라 그런지 더 어려워요 교수님 막 이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건 난이도를 조절해도 조절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체감 난이도가 각자 다를 수가 있죠. 자, 근데 이제 영역이 주어지는 거랑 그렇지 않은 경우는 굉장히 난이도가 다르잖아요. 선생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고 시험을 치는 거랑 나름대로 공부를 하긴 했지만 어디서 출제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출제되는 거랑 난이도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지금 시험을 치겠다, 전 과목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잘 치실 수 있겠어요? 여기에 자신이 있으신 분은 이상하신 분이죠. 보통은 다 어려워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문제부터 실전 모의고사의 해설을 할 텐데, 이 원칙은 이렇습니다. 과목이 지역, 정신, 성인, 여성, 아동 이렇게 나올 텐데 가급적이면 이 순서에 맞춰서 문제를 배치를 할 것이고요. 그래서 그 문제의 특정 테마 내지는 주제, 제목을 쓰고,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문제가 제시되고 문제의 답안이 간략하게 주어질 겁니다. 선생님들 이전처럼 막 영역별 문제풀이에서도 해설 자료가 있고 해설 자료의 내용들이 있었는데, 실전 모의고사에서는 사실은 뭐가 중요하냐면 모의고사 문제를 내가 실제로 얼마나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는가, 그리고 여기서의 답은 어떻게 규명되는가, 그래서 그 해당되는 파트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어떤 부분이 보충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종의 엑스레이 촬영하는 것과 똑같죠. 근데 이제 엑스레이를 찍는다고 해서 질병이 낫는 건 아니잖아요.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거기를 이제 치료하기 위해서, 그쵸? 정말 우리가 해당 내용들을 절대 다시 틀리지 않기 위해서 학습하는 부분이 필요하죠. 그것은 물론 이제 강의 자료 안에서, 해설 자료 안에서도 제시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선생님들께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건 가지고 있는 어떤 자료든, 이전에 영역별 문제풀이의 자료가 됐든 맥이 됐든 심화 분석의 맥이 됐든 또 뭐 가지고 계신 어떤 자료들이 됐든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공부를 해가는 게 필요하죠. 물론 이제 나는 이것만 볼 거야, 우리 지금 문제풀이 하고 있는 자료만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공부하겠다, 뭐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전체 자료를 모으면요 거의 책 한 권 돼요. 책 한 권이 아니라 책 2권은 되겠죠. 그래서 해당 내용들을 공부해 가시면 좋겠고, 강의에는 이제 만약에 해설 자료를 가지고 다 공부할 수 있으면 강의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강의에서는 사실 선생님들 실제적인 목소리로 이 문제를 제가 이래서 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걸 유의해서 들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강의하는 내용을 듣고 그것만 달달달 외운다고 시험을 잘 보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분명히 시험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공부하시는 방향에 영향을 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인사이트를 얻고 명확하게 해당 영역들을 잘 좀 잡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좀 보죠. 자, 지역사회 간호 사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런 개관은 좀 해드리려고 해요. 자, 지역사회 간호에 있어서 지역사회 간호의 개론이 있고 지역사회 간호의 개요, 그래서 전반부 정말 중요하게 여겨지는 가장 총론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에 이해를 하는,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우리 전공공원의 맥에서도, 그렇죠? 가장 첫 파트에 나옵니다. 근데 간호 안에 들어가 보면 실제로 간호과정 안에서 특별히 간호사정, 진단, 계획, 수행, 평가라고 할 때 전통적으로 대표적인 두 영역, 사정과 평가의 영역이 시험에 많이 출제되어 왔습니다. 특별히 사정 영역이 그랬죠. 그리고 평가에 대한 것도 다양하게 물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문제를 보면 2교시 1번 문제, 지역사회 사정을 위한 자료 수집 방법,
자, 사정에 있어서 어떤 방법이 있느냐, 어떤 방법론이 있느냐, 메소돌로지라고 하는데 그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들 이런 설명을 처음 듣는 게 아니지만 나름대로 머릿속에서 한번 구상을 해보시고, 아, 결국 간호과정 안에서 간호사정이 있고 그 간호사정 안에 방법론이 있는데 그 방법론의 내용은 뭐다, 이렇게 떠올려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들어가는 게 뭐냐면 직접적인 방법이 있고 간접적인 방법이 있어요. 아이, 너무 쉬운 거 아니야, 그쵸? 네, 너무 쉽죠. 네. 이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 자료 수집의 방법에 있어서, 간호사정의 방법에 있어서 자료 수집을 어떻게 하느냐, 그 방법이 직접과 간접으로 나눠진다. 우리 강론서에 보면 정확하게 이 두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자, 거기 보십시오. 첫 번째 박스에 자료 수집을 위한 방법 중에서 정보원 면담, 그 다음 기억과 니은은 간호사의 민감성, 개방성, 호기심과 오감을 활용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즉, 자료 수집을 하기 위해서 직접 간접으로 나뉘어지는 것, 이걸 일단 구분하는 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들어가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결국은 간호사가 자료를 획득해서 그걸 가지고 뭐 합니까? 문제, 진단을 확인하는, 문제를 설정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박스 세 번째 줄, 각각의 방법들은 자료의 내용이나 수집 방법에 따라 유익과 한계가 있으므로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되는 기술이 요구된다. 즉, 직접 방법과 간접 방법이 같이 활용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억에 들어가는 게 뭐냐,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식, 행사 등에 직접 참여해서 확인하는 방법, 주민들의 자발성, 주민들 간의 상호관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자, 그래서 지역사회 문화적 특성이나 가치관 등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방법, 이게 뭡니까? 참여 관찰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참여 관찰. 이 괴가 굉장히 좀 오래됐는데, 과거에 이 자료 수집에 관련된, 간호과정에서 자료 수집 관련된 내용을 써라, 이런 문제가 그냥 다이렉트로 출제된 적이 있었고, 그때 이게 아주 중요한 답이었었죠. 자, 참여 관찰이 기억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에 해당되는 것은 뭐냐면, 자, 니은에 해당되는 것은 답을 제가 써드렸으니까 차창박 조사라고 합니다. 차창박 조사. 윈드필드 서베이라고 해요. 윈드필드 서베이. 이게 뭐냐면 직접 다니면서 확인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자, 이걸 차창박 조사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지역 시찰. 자, 사실 지금 1번 문제는 워낙에 지역사회 간호사정에 대한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있었으면 참여 관찰까지는 좀 맞추실 수가 있었을 것이고, 이 부분은 놓칠 가능성이 크죠. 우리가 맥을 공부하면서도 제가 이런 내용들을 언급은 했지만 중요하게 다시 더 다루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근데 선생님들 실전 모의고사에서는 기출된 것만 다루는 게 아니라 기출에서 추가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이른바 문제의 확장까지 생각을 하는데요. 그 밑에 두 번째에 있는 박스가 뭐냐면, 자, 그럼 읽어볼까요? 지역사회 간호진단을 위한 차창박 조사 방법의 지침. 거리에 다니는 사람을 관찰하고 연령, 성, 사회경제적 수준 등을 파악한다. 종교기관의 종류와 수를 파악한다. 세 번째,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의 종류와 수를 파악한다. 자, 그 다음 거기 11번에 가서 보시면 지역에 대해 갖게 되는 솔직한 느낌을 기술한다. 계속해서 살고 싶은지, 그렇다면 왜 그런지, 아니라면 왜 아닌지를 설명한다. 마지막 12, 이것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이 지역사회의 1차적인 요구가 무엇인지, 1차적인 위험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자, 선생님들, 이게 지역사회에서 간호진단을 하기 위한 차창박 조사 방법 지침이라고 해서 강론서에 딱 요 부분이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게 이런 흐름을 생각하면, 아, 그래, 그런 게 있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문제로 이어진다면 그 답을 정확하게 쓸 수 있느냐, 이건 이제 거기에 대한 중요도를 생각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겠죠. 자, 그래서 간호사정, 지역사회 간호과정에 있어서 간호사정에 대한 내용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후에도 이제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또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풀어가겠지만, 간호사정하면 항상 동반되는 게 뭐냐면, 왜 간호사정을 하는가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고, 그 문제를 파악하고 어떻게 하는 거죠?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게 기본 논리예요. 그러니까 대상이 되는 지역사회에 간호사정을 한다. 자, 선생님들 지역사회 간호사정을 하면 거기서 문제를 파악해내는 과정 안에 어떤 방법이 들어가는가를 지금 묻는 겁니다.
자, 거기에 이제 직접적인 방법이나 간접적인 방법이나 이런 방법들이 있고, 특별히 간접적 방법이라고 한다면 보통은 자료를 수집하는데 그 자료가 객관적인 데이터. 자, 제가 이론 강의 때 설명드렸을 텐데 데이터가 점점 빅데이터화 되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래서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결과를 이해하거나 해석하는 것까지 사실 지역사회 간호학에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의 이해나 해석이요, 선생님들 어디로 연결되냐면 PATCH라든가, 그렇죠? 우선순위를 판정할 때 여기에 연결이 좀 돼요. 지금 여기 지금 1번 하다가 왜 갑자기 우선순위 판정까지 얘기하느냐? 네, 저는 이제 문제를 해설하다 보면 자꾸 머릿속에 선생님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게 생각나서 그런 건데, 여기서 시작해서 모아진 데이터가 결국 어떤 우선순위를 판정하느냐, 그 우선순위 판정의 결과 뭐가 나오는 거죠? 최종적인 문제가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 지역사회 문제가 무엇인지. 그렇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호사정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맥에서도 지역사회 간호과정 파트 중에 간호사정에 대한 내용들을 보신 적이 있을 텐데, 해당 내용은 이 문제로 그 내용, 직간접적인 자료 수집이다라는 관점에서 좀 정리를 하시면 좋겠고, 자, 2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2교시 5번 문제입니다. 자, 2교시 5번 문제, 건강도시인데요. 건강도시. 자, 선생님들 건강도시는 계속해서 중요한 이슈화 해왔죠. 그래서 문제를 볼까요? 다음은 건강도시에 대한 서술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자, 위에는 읽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WHO의 건강도시 정의에 의하면 이 건강도시 운동은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증진 운동으로 규정된다고 할 때 오타와 헌장의 건강증진의 5대 활동 요소를 쓰시오. 건강도시에서 갑자기 어디로 갔어요? 건강증진, 그리고 또 건강증진에서 첫 번째 회의인 국제회의로 가고 오타와 헌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여러 차례 이것도 중요도를 반복했던 건데, 오타와 헌장에서 다섯 가지의 다섯 가지의 방향, 그렇죠? 다섯 가지의 활동 요소가 있고 원칙이 있어요. 세 가지 원칙, 옹호, 역량 강화, 연합이 있고, 다섯 가지의 활동, 5대 활동. 자, 지금 제시된 것처럼 건강한 공공정책의 수립과 지지적 환경의 조성, 지역사회 활동의 강화, 개인의 기술 개발, 보건의료 방향의 서비스 방향의 재설정이죠. 그리고 그렇게 5대 활동을 얘기한다. 자, 근데 생각해 보면 건강도시를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오타와로 연결이 되는가? 그래서 이 키워드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다 건강증진에서 온 것이다. 자, 건강증진, 건강한 지역사회, 건강도시,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건강증진, 학교. 자, 다 출제됐던 그런 맥락들인데 얘는 아직 출제가 안 됐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편 두 번째, 건강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 도시의 건강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가 요구된다고 할 때 WHO가 제시한 건강도시 프로파일을 제시하시오. 자, 이 건강도시를 평가하려면 그에 따른 프로파일이 필요하다. 자, 프로파일이라 하면 뭐죠? 어떤 자료를 가지고 평가할 것인가. 바로 앞에서 지역사회에 대한 간호사정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무엇을 수집할 것인가,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건강도시를 확인해서 건강도시가 제대로 도시가 건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파일을 가져갈 것인가. 선생님들 그게 우리 영역별 문제풀이에서도 다뤄졌었는데, 자, WHO가 제시한 건강도시 프로파일 뭐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청킹 써놨는데, 제 청킹 잘 안 쓰는데 거기다 썼잖아요. 인강생이 주사를 맞으면 물불을 안 가리고 공부를 한다. 자, 그래서 거기 3페이지에 보시면 뭐예요? 인구, 그리고 건강, 생활 양식, 주거 환경, 자, 물리적 환경, 불평등, 공보가 공중보건 정책 서비스죠. 그리고 하부 구조. 그렇게 이 프로파일에 대한 내용들, 인강생이 주사를 맞으면 물불을 안 가리고 공부를 한다. 공보를 한다죠. 네.
사실 이제 이 프로파일을 낸다고 한다면 뭐 이걸 다 낼 수는 없겠지만 이런 내용들이 이런 요소들이 문제가 되어질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앞에서도 제가 강조를 해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한편 거기 3페이지에 보시면 WHO가 제시한 건강도시 프로파일 바로 밑에 그 박스 안에 들어가는 것은 요건이에요. 실제로 건강도시다라고 할 때 어떤 요건들이 갖추어져야 하는가. 사실 여기서 얘기했던 것들의 실제적인 이 프로파일들이 얼마나 잘 유지되고 있는가. 그래서 거기 보면 물리적 환경이라든가 생태계, 또 지역사회의 그런 안정성. 자, 5번에 보시면 모든 시민을 위한 기본적인 요구가 충족된다. 자, 6번에 보면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기회와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있다.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주어지는데 이 프로파일을 외우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건강도시에 대한 이슈를 중요도를 계속해서 좀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뭐 지역사회 문제를 제가 출제할 기회가 아직은 좀 남아있죠. 당장 다음 주, 그 다음 주 계속 있어서 사실 제 나름대로는 난이도를 점점 좀 높여가거나 영역에 따라서는 좀 이제 앞뒤를 좀 조절해서 문제를 출제하려고 하는데, 사실 오늘 문제들은 선생님들 영역별 문제풀이에서 복습을 좀 하셨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복습을 하면 문제를 좀 잘 풀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냈습니다. 네, 느껴지십니까? 안 느껴져요? 계속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페이지 오른쪽 2교시 2번 문제인데요. 자, 보건교육 사업의 요구 사정 그리고 건강증진 학교라고 돼 있죠. 자, 다음은 건강증진의 적용 현장에 대한 설명들이다. A에서 고려하고 있는 문제의 4가지 유형을 쓰고 B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쓰시오. 자, 이 A에 읽어보면요. 왜냐하면 어떤 요구를 확인하는가에 따라서 교육의 내용과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보건의료 전문가. 자, 보건의료 전문가의 전문적 판단. 자, 이 전문적 판단은 결국 뭔가요? 이건 이제 규범적인 요구가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학습자가 언행으로 표현하는 요구만 쫓아가야 하는지 말이다. 학습자가 그 바깥으로 표현하는 것은 외향적인 요구가 되겠죠. 자, 이제 규범적인 요구와 외향적 요구, 내향적 요구, 마지막 상대적 요구까지 다 이게 뭐예요? 브래드쇼의 요구, 4가지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그 요구 사정을 하는 것, 이 요구를 사정하는 것이 첫 번째 A 항목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거기 마지막에 보면 생각이나 느낌에 의해 인식되는 내면적인 요구도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제가 거기 앞에 써놨지만 보건교육이나 보건사업이나 또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이나, 그렇죠? 건강증진 프로그램이나 건강증진 사업이나 이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가장 우선돼야 되는 게 뭐냐면 요구 사정이에요. 사실 선생님들 이제 제가 몇 년 전에는 그렇게도 했었는데 강의가 세팅되면요, 강의가 세팅되기 전에 이미 그 선생님들에게 이게 어떤 강의가 됐으면 좋겠습니까를 물어야 돼요. 그게 이제 대상자들에 대한 요구 사정이 되는 거죠. 무엇을 진짜로 필요로 하는가. 물론 대상자들이 원하는 것, 대상자들이 원하는 내향적으로 외향적으로 원하는 그런 요구만이 아니라 전문가가 봤을 때 이게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규범적인 요구가, 기본적인 요구 사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걸 통해서 프로그램이, 사업이, 프로젝트가 세팅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한편 B에 해당되는 것은 뭐예요? 서울의 땡땡 초등학교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비만율이 높아서 땡땡 3장 프로젝트를 통해서 비만 힐링 캠프를 추진했다. 자, 이렇게 나아가는 내용은 건강증진 학교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바로 앞에 건강도시도 있었고 건강증진 학교도 있고, 이런 내용들은 이미 앞에서 주어졌는데 막상 그걸 또 만나도 동일하게 난이도를 높게 느끼지 않고 답을 할 수 있는가? 자, 그래서 4페이지에 보시면, 자, 보건교육의 요구 사정, 규범적인 요구와 외향적인 요구와 그리고 상대적인 요구, 또 내면적인 요구, 각각이 어떻게 서술돼야 하는지. 우리 시험은 항상 그렇잖아요. 자, 규범적인 요구를 서술하라고 하면 뭐라고 쓸 것인가? 들어가야 되는 키워드는 뭐냐면 전문적이라는 단어예요. 프로페셔널. 전문적인 판단. 또 외향적이란 내용 안에 들어가야 하는 것은 바깥으로 표현되는 것, 표현되는 요구. 내향적인 건 뭐예요?
내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식하고 있는 개인의 생각이나 느낌, 상대적인 것은 비교되어지는 다른 집단과 달리 그 집단이 가지게 되는 특성에서 나타나게 되는 요구를 말합니다. 자, 그렇게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서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사실 가장 어렵잖아요. 이게 어렵기 때문에 시험이 어려운 것이고, 이게 어렵기 때문에 사실 채점도 어려워요.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문장을 쓰시잖아요. 이 맞는지 틀린지 잘 모르고 쓰시는 경우도 있고, 정말 선생님들 글짓기를 열심히 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맞다고 해야 되나 틀리다고 해야 되나, 때때로는 열심히 채점을 하려다가 이게 무슨 말이지? 한참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첨삭이 괜히 오래 걸리는 게 아니고 피드백이 괜히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 다 읽어야 되잖아요. 선생님들 쓰신 거를. 네, 그래서 싫다는 게 아니라 저는 그걸 좋아하니까 열심히 답안을 쓰셔서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저도 이제 다시 선생님들 답안 피드백에, 근데 답안 피드백이 실전 모의고사에서는 사실은 이 답이 맞습니다, 틀립니다 보다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흐름이라든가 선생님들의 뭐죠? 그 답안의 평균,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전하고는 조금 피드백의 양상이 다르지만 결국은 개인적으로는 다 똑같죠. 내가 답을 냈고 그 답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었는지를 확인한다, 이런 겁니다. 자, 건강증진 학교의 구성 요소에 있어서 건강한 학교 정책, 물리적인 환경, 사회적인 환경, 개인의 건강 기술과 실천 능력, 그리고 지역사회 연계, 건강 서비스까지 건강증진 학교의 구성 요소가 이미 시험에 출제가 됐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유의해서 살펴보시고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건강증진 학교가 출제된다면 그 해당 내용에서 부분적으로 자, 이게 해당하는 게 뭐냐, 이것의 설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볼 가능성이 크겠죠. 자, 그래서 거기 그 4페이지 왼편까지 나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지금 실전 모의고사에서는 굉장히 특정한 키워드, 이 단어가 중요하구나, 이 단어가 기억돼야겠구나, 사실 이게 되게 필요하거든요. 이전에는 전반적으로 이 영역이 중요합니다 했다라면 실전 모의고사에서는 요 단어, 요 문제, 그렇죠? 요 내용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뒤로 갈수록 해설 자료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줄어들어야죠. 자, 그 다음에 4페이지 오른쪽 오마하 중재분류 체계. 자, 2교시 6번 문제인데 오마하 중재분류 체계라고 제가 타이틀을 적어놨어요. 원래는 오마하 뭐예요? 분류 체계. 그래서 정확하게는 오마하 문제 분류 체계가 있고 중재 체계가 있고, 사실 선생님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결과에 대한 체계가 있어요. 이 부분은 거의 언급하지 않고 위에 두 가지만 얘기하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건 이거고, 여기까지도 기억을 좀 하시라고 영역별 문제 풀이 때도 말씀드렸어요. 자, 오마하 문제 분류 체계에서의 네 가지 수준에 대해서 간단히 쓰고, 첫 번째 수준인 영역에 포함되는 간호 문제의 내용을 약술하시오. 자, 그 다음 오마하 중재 체계의 범주를 제시하고 각각의 내용을 설명하시오. 자, 이게 결국은 진단 체계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진단에 대해서 얼마나 잘 이해하는가의 문제죠. 그래서 자, 4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보면 오마하 중재 분류 체계라는 것이, 자, 지금 여기 문제와 중재와 결과에 있어서 중요하게 활용이 되는데 한 페이지 넘겨 보십시오. 자, 영역별 간호 문제라 하는 것은 뭐예요? 결국 이 그 문제를 분류하는 데 있어서 네 가지의 수준이 있죠. 영역과 영역별 문제와 문제별 수정 인자와 증상 징후, 네 가지 수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첫 번째 해당되는 영역에 네 가지의 그 문제가 있다. 뭐예요? 환경과 심리사회, 생리, 건강 관련 행위로 네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그걸 쓰라는 게 첫 번째 문제였고, 두 번째, 오마하 중재 체계는 이러한 문제들이 설정되면 걔를 어떻게 중재하느냐, 해결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선생님들 이거 앞에서도 다룬 적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문제에서는 틀리시면 안 되는 문제예요. 이제 문제마다 제 나름대로 출제하면서 난이도를 생각하잖아요. 뭐 이게 같은 문제라도 약간 꼴 수도 있고, 그렇죠? 좀 되게 어려운 문제라도 난이도를 낮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설명할 수도 있는데, 자, 오마하 중재 체계에 관한 것은 뭐예요? 크게 나누면 보건교육, 상담, 지도 상담, 치료와 절차, 사례관리,
그리고 마지막에 감독이죠. 자, 이렇게 그 중재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앞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해도 그게 정말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하셨다가 또 내고 그쵸? 반복되면 이게 진짜 중요한가 보다 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일반적이죠. 제가 보니까 제가 한 2번까지 낸 거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시고 한 3번 내면 진짜 중요한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기억하시는 경우가 있고, 제가 과거에 보니까 3번까지 냈는데도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안 하실 거 아니에요. 떨어져요. 네. 저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제가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건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얘기를 할 텐데 그걸 중요하게 들으셨으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이랬다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는 거죠. 네. 하지만 이게 진단과 관련해서 오마하 문제분류 체계, 중재분류 체계는 이미 출제가 됐기 때문에 한번 좀 보실 만한 그런 영역이다. 사실은 실전 모고에서는 출제되지 않은 것만 다루어도 뭐 다룰 거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 7, 8호는 영역별 문제풀이는 출제된 게 7, 80%고 그쵸? 거의 출제 문제를 가지고 다뤄요. 80%가 아니라 거의 85% 이상까지도 가는데, 실전 모의고사에는 처음부터 출제된 것에만 출제되는 게 아니고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출제가 안 된 부분을 자꾸 더 늘려가지고 선생님들이 굉장히 당황스럽게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데까지 가는 게 저의 보통 패턴이거든요. 자, 올해는 지금 다른 교수님들하고 함께 하기 때문에 조금은 선생님들 너무 이렇게 당황하시지 않도록, 우리 문제 푸시는 선생님들께서 너무 당황하지 않도록 조금은 빈도를, 그 수준을 약간 좀 소프트하게 가볼까 하는데, 네, 코로나도 발생했고 하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도 스트레스 받는데 문제 때문에 또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어렵게 내라고요. 진짜. 네. 그럼 어렵게 내는 걸로. 아닙니다. 자, 뭐 문제가 어려워서만 꼭 좋은 게 아니고요. 선생님들이 서술을 할 수 있도록, 해볼 수 있도록 서술을 하면서도 나름 안다고 썼는데 틀리는 이런 문제가 좋은 문제죠. 예. 선생님들이 안 계신데 혼자 이렇게 빈 강의실에서 막 이러니까요. 한참 하다가 순간순간 실존 히어앤나우가 느껴져가지고 지금 여긴 어디 놨누고 막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네. 자, 거기까지 보시고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자, 6페이지 가면 보건사업 기획이에요. 보건사업 기획. 자, 보건사업 기획은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 보건교육이나 또는 건강증진이나 이런 파트에서 특히나 지역사회 간호에서는 간호사정을 지나서 실제로 그 진단을 내리고 진단을 우선순위를 판정하는 데 있어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순위 판정 파트. 자, 근데 최근 시험의 경향이 이 보건사업 기획에 대한 것을 자꾸 좀 다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 2교시 3번 문제도 보면 다음은 보건사업 기획의 단계를 나타내고 있다. 자, 보건사업 기획이라는 것 자체를 이제 모르시진 않겠지만 이것이 뭐가 있다? 단계가 있다. 단계가. 근데 그 단계는, 자, 선생님들 단계라는 건요, 단계하면 머릿속에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뭐가 생각나요? 변화 단계 이론 이런 게 생각나죠. 어떤 단계나 과정은 다 특정한 이론을 근거로 합니다. 이 이론에서는 무슨 단계를, 어떤 단계를 설명하는가, 저 이론에서는, 저 모형에서는 어떠한 과정을 설명하는가.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결국 우선순위를 판정하는 데 있어서도 활용되어지는 이론이 무엇인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던 보건사업의 기획 파트에 가면 우선순위 판정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적인 근거들이 있어요. 그 중에 앞에서 본 것처럼 BPRS라든가 또는 펄이라든가, 그죠? 클리어라든가
기억이 다 나시진 않겠지만 이럴 때 복습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될 수 있었는데 우선순위의 판정의 일종의 도구가 되는 거죠. 선생님들 오늘 지금 문제 시작하면서 첫 번째 문제부터 자, 자료 수집을 하는 데 있어서 뭐라고 그랬어요? 메소돌로지, 도구. 그 도구가 직접적인 도구냐 간접적인 도구냐, 뭐 참여 관찰이다, 윈드필드 서베이다, 뭐 차창밖 조사다, 지역 시찰이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선순위에 대한 판정 도구도 있다. 자, 근데 첫 번째 지금 2교시 3번 문제를 보면 이 기획 모형의 명칭을 쓰고 지역 현황 평가를 위한 4가지 사정 도구를 쓰시오. 자, 선생님들 이 문제 맞추신 분? 네, 뭐 아직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 다 문제를 안 풀었다 뭐 이러시면 안 되는데. 예. 자, 여기 보면 이 기획 모형의 이 모형의 도구의 명칭을 써라. 명칭. 그죠? 첫 번째. 두 번째, 명칭을 쓰고 이 도구를 아니까 그 도구 안에서 실제적으로 사정 요소가 뭐냐? 자,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쵸? 이거 난 당연히 맞췄다 이런 경우는 잘 없어요. 자, 근데 일단 여기 보시면 답이 뭐냐면 MAPP 모형입니다. Mobilizing for Action Through Planning and Partnership. MAPP. 선생님들이 앞에 계실 때는 영어가 안 되던데 안 계시니까 되네요. 네, 저는 수줍음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빨리 하겠습니다. MAPP. MAPP 모델. 그래서 MAPP는 이 우선순위 판정에 있어서의 도구예요, 일종의. 자, 그리고 보건사업 기획에 있어서 보건사업 기획이 다 우선순위 판정은 아니지만 MAPP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아래쪽에 보시면 배상수 교수는 위의 모형 내용을 활용해서 보건사업 기획의 현황 분석을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설명한다. 선생님들 여기 현황 분석의 흐름을 보면 지역사회 건강 수준의 평가, 지역사회 관심과 장점, 지역사회 보건체계의 평가, 그리고 마지막에 건강 문제와 해결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의 변화로 설명이 되거든요. 자, 근데 이게 처음 이런 내용을 볼 때는 이게 뭔 소리야? 라고 했겠지만 이제는 처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익숙하시죠. 일단 보건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색하지 않을 것이고, 보건사업에서 기획을 한다는 것은 결국 어떤 예측력을 가지고 앞으로 뭘 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선순위의 판정, 뭐가 필요해요? 도구가 필요하다. 그럼 우선순위 판정 도구에 우리가 제일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BPRS만 있는 게 아니라 패치라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그쵸? 그리고 클리어라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클리어 대문자로 써야겠죠. 클리어라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지금 문제에 나온 것처럼 MAPP라는 것이 있을 수도 있다. 자, 근데 MAPP는 엄밀하게 말하면 우선순위 판정 도구가 아니라 MAPP를 통해서, 그 모형을 통해서 실제로 보건사업을 진행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자, 어쨌건 간에 MAPP 안에서 실제로 진행되어지는 단계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자, 선생님들 거기 보면 아래 박스에서 현황을 분석한다라고 되어 있죠. 현황 분석. 현황 분석이 다른 말로 뭘까요? 이게 지역사회 사정이 됩니다. 사정. 지역사회를 파악하는 거예요. 뭘 파악하느냐? 지역사회 건강 수준을 파악하고, 지역사회 건강 문제를 확인했으면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실행해가는 과정이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 6페이지 왼편에 지역사회, 지역보건사업의 현황과 평가, 보건기관의 건강 문제 해결 능력. 자, 건강 수준을 확인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문제에서 제가 지역 현황 평가의 4가지 사정 요소를 쓰라고 했는데, 지역 현황을 평가하는 데는 첫 번째 뭐예요? 건강 수준에 대한 평가가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해결하기 위해서,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 보건 체계의 평가가 들어갑니다. 지역 보건 체계의 평가. 그럼 선생님들 이게 지역사회 건강 수준과 지역 보건 체계의 평가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환경적인 요소, 환경에 대한 변화, 환경 변화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겠죠. 자, 대상자에 대한 건강 수준, 거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건 체계에 대한 평가, 그리고 그것에 전반적으로 전체 영향을 주고 있는 환경에 대한 변화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야 3가지가 기억이 딱 되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지역사회가 가지는 뭐가 있다? 강점과
약점이 존재한다. 강점과 약점 또는 관심과 강점 뭐 이렇게 쓰는데 여기 왜 강점과 약점이라고 썼냐면 강점 약점 하면 선생님들 기억나는 거 있지 않으세요? 스왓 분석 여기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제 과정들을 통해서 뭐를 한다? 그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 이제 대학원에서도 강의를 하면 설명을 드리면 대학원 석박사 과정에 있는 사람들도 이거 막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내가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 우리가 이걸 문제로 딱 풀 때 이렇게 문제 나오면 어려울까요? 안 어려울까요? 어려운 게 정상이죠. 하지만 선생님들은 오히려 석박사 과정보다 이걸 문제 출제될 수 있는 문제 하나로 가능성으로 이미 우선순위에 대한 걸 봤었기 때문에 MAPP에 대한 것은 자 여기 나와 있는 것 정도는 충분히 쓰셔야 됩니다. 특별히 지역 현황 평가 저 네 가지 MAPP 어세스먼트라고 돼 있죠. 그래서 왼편에 보시면 그 그림이 뭐냐면 자 그림이 뭐냐면 제일 위에 보면 영어로 돼 있지만 커뮤니티 팀 앤드 스트렝스 어세스먼트라고 돼 있죠. 이게 보면 강점에 대한 사정이에요. 강점에 대한 사정.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시스템 어세스먼트는 뭐냐면 퍼블릭 헬스 시스템 어세스먼트 해가지고 보건의료의 체계에 대한 사정입니다. 앞에 여기서 얘기했던 거죠. 자 왼편에는 뭐가 있냐면 포커스 오브 체인지 어세스먼트 그러니까 뭔가 이 폴스죠 폴스 힘이 바뀌는 변화되는 힘에 있어서의 확인들 뭔가 환경을 변화시키는 그 영향 요소가 뭔지를 확인하는 그런 요소 마지막 제일 밑에 보시면 커뮤니티 헬스 스테이투스 어세스먼트에서 이게 보건 지역사회의 건강 수준에 대한 사정이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외부에 쫙 네 가지가 둘러싸여져 있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MAPP의 단계상 마지막 단계에 보면 6페이지 오른쪽 제일 하단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액션이라고 되어 있죠. 행동. 자 그렇게 지역 현황을 평가하고 그에 따라서 목표를 세우고 전략을 개발한 후에 실제적으로 진행하는 것까지가 MAPP 모델에서의 활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선생님 이게 한 페이지밖에 안 되지만 사실은 보건사업 기획을 모르고 우선순위에 대한 이해가 안 되고 특별히 MAPP를 지금 처음 들어보면 절대로 풀 수가 없는 문제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MAPP나 앞에서 말씀드린 BPRS라든가 뭐 클리어라든가 또 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앞에서 맥 안에서 다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뭐 제가 완전히 새로운 거 선생님들 지금 다시 외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기억해 주시고 가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2교시 4번 문제 볼까요? 7페이지 다음은 국가보건의료 체계의 구조 및 기능적인 상호관계다. 빈칸 기억에서 니을을 완성하시오. 자 이건 이제 제가 이전에도 이 부분을 다른 것을 빈칸으로 해서 문제를 낸 적이 있어요. 자 선생님들 이건요 이렇게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국가보건의료 체계 국가보건의료 체계잖아요. 체계. 지금 바로 앞에 MAPP도 마찬가지지만 국가보건의료 체계는 무엇인가가 투입되고요. 그것에 있어서의 변환이 있고 실제적인 산출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체계 이론적인 접근이라고 하죠. 투입과 변환과 산출이 있다. 보통은 이런 그림을 그리죠. 자, 그래서 국가보건의료 체계의 선생님들 5가지 요소 뭐예요? 보건의료 자원의 개발, 자원의 조직적인 배치, 그것에 의해서의 의료 서비스의 제공, 경제적인 지원과 관리가 있다. 자, 이게 머릿속에 그려져 있다면 지금 국가보건의료 체계에 있어서의 구성 요소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래쪽 박스에 있습니다. 자, 디귿에 들어갈 것, 기억에 들어갈 건 뭘까요? 경제적 지원이고 디귿에 들어갈 것은 보건의료의 제공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게 조금 헷갈린데 지금 제가 여기 써드린 변환에서 산출까지 가는데 실제적으로 여기 구성 요소의 마지막 부분 제일 위에 보면 보건의료 서비스의 제공이죠. 자, 선생님들 보건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은 이미 뭐예요? 변환이 일어났고 아이쿠
이미 변환이 일어났고 투입된 자원들이 실제적인 산출로 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출이 어디로 가냐면 대상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자, 그래서 여기 니을에 들어가는 게 산출입니다. 선생님 이게 가장 어려우실 거예요. 자, 그래서 보건의료 서비스가 실제로 대상자에게 제공되어진다. 자, 기역, 니은, 기역, 디귿, 니을까지 다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데, 자, 가장 위에 대상자는 국민들이 될 것이고 대상자인 국민들에게 실제로 건강에 영향을 주고받는 또 다른 요소가 있으니 이게 뭐냐면 체계 이론에 근거할 때 환경이 됩니다. 환경. 자,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게 물리적 사회적 환경이에요. 뭐 물론 물리적 사회적 환경만이 아니라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다 들어가겠지만 큰 요소로는 환경이고, 뭐 환경도 답이 될 수 있겠지만 교과서 안에서는 물리적 사회적인 환경이라고 써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국가보건의료의 체계에 의해서 보건의료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그 만들어진 서비스가 실제로 대상자에게 주어지게 되는 요 기본적인 세팅, 기본적인 골격, 자, 요것을 이해하는 게 국가보건의료의 체계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물론 이제 선생님들이 이것을 용어들 하나하나 이렇게 맞춰서 쓰신 게 중요하기도 하지만 전체 골격과 그림, 이 체계죠. 이걸 잘 기억해 두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지금 문제로 나와 있는 여기 경제적 지원이라든가, 그죠? 자원의 조직적 배치,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있잖아요. 계속해서 지금 갈등을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의 문제나 의료 자원의 제공의 문제나 그런 부분들하고 실제적으로 관련이 된다. 그게 결국 뭐랑 관련되는지 아세요? 수가 문제랑 관련됩니다. 수가 문제. 진료비 지불제도에서 그렇죠? 진료비 지불제도 행위별 수가제다, 포괄 수가제다 또는 총괄계약제다. 그래서 의료 수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의료 수가가 공정하게 지금 잘 적절하게 배분되고 있느냐, 또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자원이 조직적으로 잘 배치가 됐느냐, 아니면 한 곳에 치중돼 있느냐, 왜 그렇게 됐느냐, 선생님들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이 보건의료 체계의 문제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한 번쯤 다시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지 않았나. 그동안 전혀 출제하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이제 의료 그 인력에 대한 수요나 공급의 관점에서 문제가 한번 출제될 수 있겠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이후에 한두 번 정도 문제를 조금 더 내려고 합니다. 요번 문제는 요번 회차에는 내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문제를 미리 예고해 주면 좋겠죠. 그렇죠. 올해 기출문제 뭐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거 하려고 지금 계속 선생님들 문제 풀잖아요. 자, 그래서 같이 이제 공부를 해가면서 그런 예측들을 하고 문제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잠깐 휴식했다가 한 10분간 쉬고요. 계속해서 7페이지 오른쪽 뉴만의 건강관리 체계 이론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